반갑습니다. 국사님의 오르간 소리가 늘 참 마음에 좋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합창단들도 노래를 잘 부르네요. 국사님과 합창단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어제는 이리교당 산 사람들이 산행 100회를 다녀왔습니다. 변산 성지를 돌아서 왔는데 산 사람들이 여태까지 100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시작하신 분, 운영하신 분, 교도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신 그 팀들과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법의 사정을 7월 8월 해야 돼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법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들어보니까 법포나 법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의 사정에 의의했다가 정신했는데 이 PPT에는 고치지를 않았네요. 네.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법의 해명을 전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노래를 불러서도 가능하고 또 등산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법회를 보면서도 가능하고 연부를 하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도가의 명맥을 잘 유지하고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 종일 부처님, 매일매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어떤 어린이가 시로 쓴 글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렇게 살고 싶죠? 하루 종일 부처님. 이 부처님이 되다가 갑자기 마구니가 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화가 확 날 때는 부처는 어디 가고 중생이 돼버리죠. 그 노래에서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인가. 내가 계속 부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요 내용만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같은데 적어놨다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을 때, 슬퍼서 죽을 것 같을 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죽고 싶은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 법의 등급에서 3급 3위가 있습니다. 3급 3위. 그러니까 지금 보통급은 처음 불문에 들어오신 급이고, 네. 지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기에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교단의 생명은 여기서 법이 향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이 향상에 있다기보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설이나 재물이 있지 않고 법의 해명을 전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할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거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은 잘 보이죠? 이 글씨 보이죠? 네. 법포하고 법위를 교도님들이 혼돈을 많이 하세요. 혼돈. 법포는 뭐냐면 제가 도타원 민성효 교무잖아요. 그러면 도타원이라는 게 법호예요. 호. 법호는 원불교에서만 주지만은 호는 일반적으로 뭐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할 때 호를 주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름을 막 부르기가 민망해서 호를 부르게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호를 주는데 원불교에서는 법호다. 그래서 법호를 줘요. 그러면 요산 김원효, 도타원 민성효 이렇게 할 때 요산, 도타원 이런 게 호예요. 남자는 산자를 붙이고 여자는 모두 타원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산은 웅장하고 큰 그런 이제 뭐 그 지리산 같이 그 큰 산을 주로 말하고 타원은 구릉 그런 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한테는 마음이 좀 안 들겠죠. 그 해석이. 예. 그럴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과 타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교도님들은 법호를 받으시면 무슨 산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때에 우리 그 교도님이 다른 교당에 있을 때 교도님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기 당신은 법호가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법호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무산이요. 이렇게 없으니까 무산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난처할 때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게 무산이요. 무타원이요, 무산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법호 증여 대상자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교도님들이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누구누구는 법호를 땄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 따듯이 따는 게 아니고 또 법사를 땄대요. 나는 왜 법사를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법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1번은 법훈 서운자. 여기에서는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대호법. 일반 제가 교도님들은 대호법이라고 하고 교무님들은 대봉도라고 합니다. 대호법은 어떤 분이 되냐면은 도가의 시설이나 재물이 있지 않지만은 재물을 많이 희사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심도 있고 희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사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산의 한마음병원이라고 그 원장은 400억 넘게 희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산이나 창원이나 갔다는 거 아시죠? 400억 넘게 희사를 했는데 그분의 옷 자켓 윗돌이 뒤에 목이 다 해졌어요. 그래서 새로 사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아직은 입을만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낸 분이 법인은 낮아도 가능해요. 뭐 법위하고 법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1번 말씀드린 거예요. 법호와 법인은 관계가 없어요. 2번 법위가 법강 학마의 이상인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40대에 법사가 된 거예요. 법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찍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막 하고 원불교에 왔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을 1도 안 해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돼 놓으니까 40대에 법강 학마이가 됐어요. 그러면 법강 학마이가 될 때는 나이가 어리지만 법호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우리 원서 같으면은 계속 교당을 다니면 법호가 일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위하고 관계된 게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와요. 보통 법위의 기준은 교무들이 출가식 할 때 제가 이제 원기 71년에 출가식을 했는데 출가식을 할 때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교무를 내보낼 때 정식 특신급이에요. 정식 특신급. 그러면은 교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변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때가 특신급이에요.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특신급이다. 그럼 내가 교무님이 출가할 때 그 정도가 됐나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특신급이면 마땅한 거고, 그거보다 못하다면은 아, 나는 부족한데 특신급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법마상정급인데, 법위가 법마상정급 이상으로 법납 20년, 여기서 법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에 입교한 후 몇 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차별이 있어요. 제가 교도님은 입교할 때부터고 법납이, 저같이 출가는 훨씬 전에 입교를 했지만 출가식 할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출가가 약간 법납에서는 손해인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법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입교를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20년 이상. 그런데 우리 그 법사님 되신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4, 50년 다니신 분들이에요. 4, 50년. 그리고 연령은 만 50세. 원성적 이거는 사업 성적과 공부 성적을 합한 것이에요. 그 이제 좀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빼고 요런 정도인 사람들이 법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티스를 보면은 원티스의 법포 대상자를 딱 클릭을 해보면은 아, 민성현은 저기 대상자다. 그 다음에는 또 오경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오경원이 대상자가 아니면 부족 이렇게 떠요. 그래서 부족을 딱 눌러보면 얼마가 부족한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저 교도님은 교무가 예뻐해서 법포를 주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법포를 땄다는 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교무가 주는다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때에 왔는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원불교에서는 적자생존이에요. 늘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원티스에 기록이 돼갖고 오늘 유지비 10,000원 냈다. 그러면 10,000원 딱 기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딱 보면 돼요. 출석은 몇 번 했고 유지비는 얼마 냈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법마 상정급 이상이고 사업 성적이 정 5등. 사업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첫 번째는 유지비 내시는 것. 그 다음에 아유 어떤 교도님이 수박을 한 통 사왔어요. 그것도 적어놨다. 수박 한 통. 또 어떤 교도님이 단장을 잘했어요. 단장 잘해갖고 특갑이다. 그러면 특갑이 되면은 유지비를 330만 원 정도 낸 만큼 사업 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단장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해야겠죠. 단장을 공으로 하면 안 돼요. 단장이 되면 단원들한테 밥도 사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면 단장님이 사고 그래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박정원 교도는 합창단을 했네. 그러면 합창단은 1년 내내 하느라고 애썼잖아요. 그럼 거기도 사업 성적이 얼마 이렇게 해갖고 다 합쳐진 게 사업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노력 봉사나 그런 모든 걸 합쳐가지고 사업 성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입교를 시켜요. 오늘 입교를 이제 윤평원 님이 2분을 모시고 왔다. 그러면 입교를 시키면 입교 한 분 시키는데 일갑이에요. 일갑. 그러면은 일갑이면 돈으로 치면은 유지비를 15만 원 낸 것하고 같은 효과예요. 근데 내년에는 일갑의 내용을 올리기로 돼 있어요. 16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입교를 시켜. 그리고 또 출석을 개근하면 5갑.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10년 전에 입교했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내가 공을 들여서 나오게 했다. 그러면 거기 또 10갑을 들여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사업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하고 60세 이하일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50대에 버퍼를 받은 사람은 공부와 사업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60대에 받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기관 또는 교당 창립 유공자로서 법납 20년. 김성재님이 오늘 이제 옆에 동네 어디라고 할까? 하여간 3기에다가 교당을 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20년이 되면은 모든 게 부족해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특인. 그게 뭐냐면 종보사님께서 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원광대학교 다닐 때 대우 김우중 씨가 원광대학교에 그 당시에 10억을 냈어요. 지금 치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냈을 때 그런 사람에게 버퍼를 줄 수 있어요. 버퍼를 줄 수 있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대단한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불교 입교를 했다. 그러면은 당장 버퍼를 드릴 수 있어요.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종법사님이 특별히 버퍼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입교를 은서같이 태어날 때부터 했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요. 20살이 되면 법납 2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입교를 시켜야죠. 그 다음에 오다 말다 하면은 안 되죠.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아유, 나는 저기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해명을 전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법의 해명을 전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있는 게 돈밖에 없으면 돈을 내면 되죠. 그런데 돈을 내는 게 공부가 안 되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돈만 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딘가 공부심이 있고 장한 점이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법호와 법위를 구분을 못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내용이 있다. 내가 아직 버퍼를 못 받았는데 받고 싶다. 오늘 입교를 했는데 받고 싶다 하면은 6번 또는 7번 있죠. 7번 거기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버퍼는 사업 성적과 공부 성적이라는 것이 바로 법 위에요. 그래서 법의 사정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버퍼가 주제가 아니고 법의 사정이 주제예요. 법의 사정은 본인이 자기 법의 등급을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기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공적으로 모든 교도님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3년마다. 그런데 올 7월, 8월에 교당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회 때 뭐 부탁을 드렸죠? 단장님들한테 단원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십사. 그래서 단원들의 상황을 교당에 잘 알려주셔야 사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의 사정을 하는 뜻은 모든 교도님의 공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불방을 마련하는 것은
연불방에 몇 명 왔나 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불일기를 함으로써 공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아직 4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30명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왔는지 거기다가 다 체크를 하잖아요. 제가 보죠. 매일매일 봐요. 누가 들어왔네, 누가 안 들어왔네, 누구는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법의 사정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챙기고 새로운 각오로 이 공부, 이 사업에 한 단계 진급하고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미처 공부심을 내지 못한 교도님, 예를 들면은 미처 공부심을 내지 못한 교도님이 있다면은 나도 해봐야지 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거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의 등급에서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들었는데 실지 생활에서 이 교전을 활용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 깊은 공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겉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겉으로 그냥 너무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래 친하면 안 좋아요. 립 서비스는 잘 못해도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 깊은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각자의 근기에 따른 바른 공부길을 찾는 데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공부는 유치원생이라면 신발을 바로 놓고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대학원생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다 차이가 있다. 법의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의 사다리를 잘 밟고 올라가서 결국은 대각 열애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불보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낙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사정 제도를 둠으로써 공부할 마음이 더 나고 공부한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옆에 부설거사의 가족들이 부설거사, 묘화부인, 또 아들, 딸, 네 부처님이 나왔다잖아요. 그 등운, 월명 이렇게 네 부처님이 나온 가족이 부설거사 가족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식구들이 모두 불보살이 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법의 사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걸 가끔 옛날에는 이제 제가 PPT를 많이 썼더니 저를 안 보고 여기만 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이걸 보여주면 그때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싹 지워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법의 사정 뭐 등등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끔 안 보여드리는데 이 설경을 넣은 것은 시원하시라고. 법의 사정의 기준은 지난 3년간만 봅니다. 예를 들면은 4년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관계치 않고 그거는 그 전에 법의 사정이 됐겠죠. 지난 3년만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의 사정이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6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사정을 꼭 하게 해야 되는데 법의 사정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법의 사정의 대상자는 누구? 교당에 출석하는 사람은 모두 되고, 그 다음에 유지비를 내거나 가끔이라도 왔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법의 사정의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유지비를 안 냈네. 유지비로 내고 또 아이고 작년에 오고 올해는 안 왔네. 출석을 시키고. 아니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알려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니까 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법이 법이 사정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 올해 법회 출석을 3년 내에 법회 출석을 했거나 유지비를 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내 친구, 우리 단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먼지밖에 안 남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가 대상이냐면은 13살 이상이에요. 13살. 이 2013년은 잘못됐습니다. 아, 2013년생이 맞네요. 13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이 해당이 돼요. 중학생 이상이 해당이 되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오래됐는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의 사정이 3년 동안에 하니까 3년 내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법의 사정을 추존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게 돼요. 이건 이제 교당, 교구, 중앙법의사정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일정은 7, 8월은 교당에서 지구는 9, 10월, 교구사정은 11월, 학정은 12월, 발표는 내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법의 향상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법의 해명을 받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법위를 측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자신의 공부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교전을 읽거나 또 듣거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활한 마음 공부 그거는 일기를 쓰면 되죠. 쓰거나 이렇게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연부를 하거나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좌선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사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공부가 됩니다. 이제 올해 법인절 때는 뭘 하기로 생각했냐면은 사격 노트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매일 적어보는 그걸 하려고 해요. 하고 8월 14일 날 성탑에서 법인 특별 기도를 교구에서 하잖아요. 그때에 그 감사 일기 중에서 하나를 적어가지고 감사 나무 만들기 이걸 하려고 합니다. 나무에 감사한 내용을 붙여서 감사 나무 만들기 그렇게 하는 걸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뭐가 감사한가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거를 체크해 봐가지고 요걸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이거는 보통급. 오늘은 보통급만 하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아요. 보통급은 선악 귀천,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에 입교해서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을 다 보통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입교했거나 아니면은 언제 했거나 그래서 이 법의 등급은 성불의 사달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계문이 있거든요. 계문이 성불의 사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급 10개는 그냥 몸으로서 짓는 계문이에요. 몸하고 관련된 거. 거의 다 마음은 아직 안 왔고 몸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살생, 도둑질, 간음, 술, 잡기, 악한 말. 악한 말은 욕설. 연고 없이 쟁투는 싸우는 거. 공범을 범하여 쓰는 것은 갯돈을 모아서 들고 튀는 거. 심교관 금전 여수는
친한 사람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알고. 이거를 완전 실행하면 턱이고 75% 갑, 50% 이하는 50% 이상은 을. 3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도가 되면은 가정에 이론상을 봉안합니다. 이론상을 내 마음의 봉안도 해야 되지만 보이는데 봉안해야 잘 할 수 있죠. 제가 해보니까 이론상을 잘 사가지고 모셔도 되지만은 제가 이전에 해본 것으로는 괜찮은 게 오려가지고 해도 되더라고요. 오려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 조그만한 거 이런 걸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론상을 봉안하고 늘 내가 거기에 받들고 모시겠다. 그 다음에 법회나 기도의식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법회에 지금 이제 참석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법회에 올 때에 올까 말까 이러다가 오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조석 신고를 올린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다 정리하는 걸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날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기도 내용을 뭐 할까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매일 하는 요 기도문 또는 끝날 때 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해도 돼요. 세계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보통 교도님들이 우리 집 잘 살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맨 뒤에 하고 예, 우리 기도문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지와 총부를 순례하는 거 이거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입교시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원불교를 권해 봐야죠. 원래 이제 교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입교를 권해서 처음에는 입교 연원이 9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입교시킨 사람들을 내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성효가 입교를 9명을 시켜갖고 10명이 내가 민성효가 단장이고 단원이 9명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교를 9명 안 시킨 분은 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보통급 상시 일기를 기재한다. 이것은 교화단 마음공부에 나와 있는 그 일기를 쓰는 걸 말합니다. 정기훈련은 교도 정기훈련이 1년에 한 차례 있을 때 참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특신급으로 승급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실 내용은 이 법의 사정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의 사정이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올해고 7, 8월에 교당에서 한다더라. 그러니까 단장님들은 단원들의 상황을 교무에게 잘 알려주시고 교화단 일지에도 잘 기록해서 내주시고 이게 단장이 아까 사업성적 올리는데 단장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중앙도 똑같습니다. 나는 중앙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앙도 단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잘 해주시고 또 교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자기가 공부한 걸 교무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이제 유타원님은 잘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공부를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만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신타오님, 성재교무, 용석교무 누구한테든지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강의 끝나고 나서 맨날 손 들고 질문하는 애 있죠. 그런데 눈치를 가끔 받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발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이 교리 이거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발. 언제든지 답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예.
물어보시기로 법의문답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공부한 이야기도 저한테 또는 교모님들한테 얘기하기로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법의 사정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우리 아들은 입교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번 7, 8월에는 꼭 나가보자. 7, 8월에는 꼭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의 사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법의 사정에 세세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법의 사정을 몇 번 했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정특이 몇 번이면 법마상전, 예비 법마상전이 되고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사정에서 빠지면은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일단 나는 잘하고 나하고 관련된 인연들,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단원들, 그리고 옆집 사람 중에서 옛날에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잘 챙겨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공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의 사정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법포하고 법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셨을까요? 네. 법호는 사업 성적과 공부 성적을 합친 것이고 법위는 공부 성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원불교에서는 법호나 법위를 따거나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또는 사업을 쌓아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리교당에서 수많은 불보살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정말 진급이 이번 법의 사정이 할 때 진급된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저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정말 아이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사는 재미가 있네, 행복하네, 은혜롭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